국제사회 우려와 비난 속에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를 오늘 오전 강행했지만 이내 바다로 추락하는 등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현 기준금리를 10개월째 연 3.25%로 묶었습니다. 유가 악재까지 겹쳐 물가와 성장이 아직은 불안한 가운데 북한의 로켓 발사도 금리 동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소비와 건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올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8.1%에 달해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한편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8.9%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4월 옵션 만기 보내고 오늘은 13일에 금요일인 것 같죠? 이미 시장은 세 가지 변수를 다 겪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전해드린 바대로 10개월째 동결이 됐고요. 오늘 개장 전에 북한은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미사일을 쏘아 올렸지만 수분 내 바다로 떨어지면서 일단 실패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됐었던 악재였고 또 실패로 확인됐고 불확실성도 제거됐고 시장은 2,000포인트 위쪽에서 출발했었는데 문제는 2010선까지 잘 가다가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날아든 뒤에 코스피는 현재 2,000을 약간 밑돌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요. 기계라든가 철강 그리고 조선, 건설 등 이른바 중국 관련 종목의 상승 탄력은 여전하다는 점인데요. 오늘 코스닥도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코너는 오늘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만나볼 겁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코스피 기준 나흘 만에 들썩이면서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 이유 짚어보고 중국의 1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긴축 완화를 더 빠르게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에는 오늘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님 만나볼 텐데 오늘 박스권 하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약간 올라왔죠? 투자 전략을 더 면밀히 짚어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오늘 역시 신창환 대표님 연결해 볼 텐데 마감 전략, 시총 상위 종목 뿐만 아니라 관심 종목도 있으신지 공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코너 데이 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에서는요. 오늘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가 언급한 종목 오디텍 마감 앞두고 수익률 점검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 주간 단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가 공략주는요. 오늘 동양증권 권용문 차장님께서 3인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화면에 힌트만 나가고 있지만 오늘 일부 말미에 전 종목명이 시원하게 공개될 겁니다. 네, 기관이 2천억 넘게 사주면서 코스피가 나흘 만에 크게 반등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주면서 500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등락률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성장 운하 두려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추정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2,000선을 단숨에 회복하면서 장을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또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장중 2,010선을 회복하기도 했죠. 다만 중국의 1분기 GDP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68% 상승한 2,000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기관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현재 2,300억 원이 넘는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2천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역시 상승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면서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500선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2.31% 상승한 496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시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87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소폭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중국의 GDP 호조 기대로 어제보다 6원 60전 하락한 1,134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 1,131원 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지만 중국의 GDP가 예상치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재차 반등이 현재 시초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5원 40전 하락한 1,135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나흘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악화된 투자 심리에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현재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71% 하락한 126만 4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기아차는 반면에 포스코는 반면에 2%대 강세장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현대중공업도 2.31% 상승하면서 30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닷새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5.88% 오른 2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1.54% 상승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3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4% 넘게 강세장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4.07% 오르면서 23,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CJENM도 2%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포스코 ICT도 2.54% 오르면서 7,680원에 SFA도 2.81%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젠백스가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7,8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발 악재에도 국내 시장이 상승장을 이어가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증권사들의 주가가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5.43% 오르고 있고요. SK증권도 4%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2.58%, 골든브릿지증권도 3.03% 오르면서 현재 1,36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조선주들이 유럽 증시 상승과 2분기 수주 기대감에 현재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5.73% 급등하면서 34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한진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4%대로 오르고 있고요. STX조선해양 3.77%, 현대미포조선도 3.86% 오르면서 현재 13만 4,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철강주가 업황 회복 기대감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12% 오르고 있고요. 대한제강 현재 9%대로 급등했습니다. 7,9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세아제강도 4.14%, 동국제강과 휴스틸은 현재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유가 강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소식에 정유주들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 2.41%, GS 3.92% 오르고 있고요. S오일은 1.37% 오르면서 11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불확실성의 해소와 또 해소되면서 남북 경협주가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좋은 사람들 7%대로 급등했고요. KB물산 6.64% 오르면서 450원에 또 남해화학과 제영솔루텍도 3%대 강세장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산주는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빅텍이 13%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스페코 12.98%, 휴니드는 1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퍼스텍도 9.35% 하락하면서 2,08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NS가 4.12 총선의 위력을 떨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인포뱅크가 11.29% 오르면서 4,930원에 현재 다음도 4%대로 오르고 있고요. 이로온과 한국사이버결제도 5%대 넘게 현재 강세장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되면서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건설 상한가 기록하면서 23,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너지솔루션도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테스 4.73%, 현재 오성 LST와 유니슨도 3%대 강세장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4.12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하면서 현재 원전 증설 계획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금화 PSC가 현재 6%대로 올랐고요. 보성 파워텍도 7.66%, 현재 강원 B&B와 광명전기도 4%대 강세장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정확히 2천, 코스닥은 497선. 살짝 하락 전환했던 중국장도 플러스를 다시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의도 쪽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으로 가보죠. 최재식 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오래간만에 코스피 기준 나흘 만에 반등입니다. 2천선도 되찾고 61선도 다시 찾아왔는데 거의 월요일 부근까지 올라온 반등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장중으로 좀 자점이 낮아졌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 등락수 관련 지표로 볼 때 거의 지수적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국면에서 중국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이제 어저께 MT 증가율이라든지 3월 신규 대출으로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간밤 주요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선진 뉴스들이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었고, 또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측면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2,000선까지 상승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장중에는 2010선까지도 갔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상승폭이 좀 준 것 아닙니까?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많이 안 나왔기 때문인데 간밤에 뉴욕이 오른 이유도 이 수치가 한 9%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이잖아요. 8.1%밖에 안 나왔어요.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세요? 예, 일단 새벽 마감한 주요 증시들이 네. 때로는 9%까지 나온다고 했었지만 실제는 8.1% 크게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어저께 발표된 중국의 3월 렌트 증가율과 3월 신규 대출은 예상을 모두 상회했었습니다. 이번 1분기 GDP가 예상 크게 하회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렌트 증가율이라든지 신규 대출 이런 흐름을 볼 때 긴축 완화에 대한 시그널로 읽혀지면서 향후 좀 긴축 완화 기대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강보권의 상승 중에 시장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 하회한다라는 의미가요. 앞으로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당장 일단 뉴욕은 좀 좋은 루머가 돌면서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것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오늘 당장 밤 뉴욕 증시는 좀 빠질 확률이 높겠군요. 예, 오늘 밤에 나오는 이 기업 실적 부분이 이제 좀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단은 어저께 과도하게 많이 오른 부분에 다른 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어제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단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밤 해외 증시에 대한 이제 중국 GDP 신망감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전반적으로 선물 순매도세를 하고 있어서 좀 대응 패턴 자체는 좀 더 이제 애매한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상승 권역에 비율적인 반등 권역이 있지만 아주 강하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박스권 정도로 보되 좀 Q3라든지 중국의 긴축 완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지수에 저점을 매수할 만한 동인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실적 둔화가 이미 선 반영이 된 낙국과대 중국 관련주라든지 실적 호전 중국 관련주 일부 IT죠 이런 쪽에 관심 두고요. 오늘도 밤에 좀 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정 수준 현금은 좀 남겨둔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조금 꿈틀거리긴 했었는데요. 철강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기계업종까지. 근데 화학주는 조금 음봉전환하거나 앞서 조금 더 며칠 더 올랐다고 크게 좀 빠지는 종목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 관련주 단기적으로 얼마나 더 반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2분기 자체가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인 미국의 경기고 정체적인 경기 이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바닥으로 2분기 개선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주도주 관점은 소재 산업재 컨셉보다는 좀 조정 시 좀 중장기적으로 보일 만한 주식으로 사둘 만하다 해서 기술적인 트레이딩 계산을 보고요.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뭐 일부 건설, 조선 이 정도의 이제 좀 좁혀가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 주도주는 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중국 관련해서 언급된 소재주는 아주 짧은 호흡이거나 아주 긴 관점에서 모아가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으로부터 마감 전략까지 들어갔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5분의 의견 가운데 박스권 하단에서 단기 트레이딩 언급하신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총선 끝나고 옵션 만기에 이전 저점 깨지는 줄 알고 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밑골이 오늘은 좀 모습이 좋아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네, 오늘 좀 오늘까지 만약에 하락했으면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네.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60포인트 이쪽이 작년부터 상승한 폭의 한 25% 정도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지수대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960포인트를 만약에 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많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반등 나오는 모습이 좀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 가진 분들한테는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마치 이 쌍봉이라고 그러죠. 이 전 고점하고 이 고점이 거의 비슷한 그런 위치가 되는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패턴, 그 패턴을 보면 이제 원형 바닥형의 반대, 원형 천정형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선물로 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거의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헤드앤숄더 패턴의 단기적인 완성이 어제 그 목표 지수대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여기서 무너지더라도 바로 무너지는 것보다도 반등을 거친 다음에 무너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일단 하단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쌍봉이나 뭐 원형 청정형이나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 모습만 이러느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다우지수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또 그 이외에서 오늘 같은 이제 지표 같은 것이 중국 쪽에서 나왔지만 그동안에 주변에서 상승을 시켜왔었던 재료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쪽 다 시끄러운 그런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또 이제 유로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지나간 문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거론은 되고는 있지만 사실 스페인 주가 지수 어제 그 모습을 보면은 2010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결국 스페인 쪽에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하면 시끄러워지는 결국 문제가 아주 뭐 커진다 이거보다도 계속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북한도 로켓을 일단은 쐈고요. 뭐 또 핵실험을 추가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옵션 만기도 좀 지나갔고 이제는 외국인이 좀 덜 사도 어제 오늘 기관이 좀 사주는 것 같으니까 희망의 불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은 어떤 업종인지요? 지금 업종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종목으로 봐서도 그렇고 어떤
이 마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네. 한 마디가 되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있고 또 업종으로 봐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비율로 마디를 정한다고 한다면 뭐 25%나 뭐 36%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50%까지도요. 68%도 있겠고요. 그런 데까지 하락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사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이 종합지수가 어제까지 이 1960포인트까지 내려온 것이 보통 한 24%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이다. 저점 대비요. 저점 대비 상승폭이요. 그렇다면은 이제 똑같은 계산법으로 통해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이 호남석유나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62%까지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의 62%를 거의 다 반납을 한 경우죠. 그 가격대에서 제가 정확히 그 가격대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 가격대에서 큰 반등이 나타나는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LG화학이나 뭐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50% 정도 빠진 그 선에서 반등이 나타난 것이고요. 하이닉스나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24% 정도 빠진 다음에 이제 강한 반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마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된다. 저점 대비 상승폭의 몇 프로가 빠졌다. 이걸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할 수가 있는 업종이나 지수나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그렇다면 그 마디 지수대 하단에서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계속 요새 빠져가지고 과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만약에 똑같은 계산법을 해서 뭐 한 24, 5% 빠진다라고 한다면 120만 원 초반대까지 빠져줘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거기까지 빠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가격대 오늘 좀 빠져서 내려와 있는 가격대가 또 이 삼성전자로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 126만 원대가 뭐 일목균형대 기준선도 지나고 또 의미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또는 오늘 만약에 이 선이 붕괴가 돼서 120만 원 초반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비율만큼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IT 업종이 어느 정도 하락폭이 만들어진 다음에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요. 항상 이 실적 시즌에서 보면은 일정이 이렇게 가는 그 과정상에서의 반등이 나타나고 또 상승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미국 실적 시즌하고도 바로 맞물려서 흘러가는데요. 인텔 같은 경우가 이제 17일이고 애플 같은 경우가 24일이다. 이 실적 발표 일정이요. 그렇다면은 17일이면 바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매수 시점이나 하이닉스의 매수 시점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이렇게 월요일이겠죠. 월요일 정도 분할 매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이닉스의 반등폭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이닉스보다도 분할 매수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120만 원대 초반을 노리면서 삼성전자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군요. 예, 120만 원 초반대면은 거기서 반등이 꼭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20만 원을 다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125만 원까지 내려온 현재 시점부터 분할 매수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또 싸게 같이 기다리면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IT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을 포트에 지금 좀 관심 있게 넣고 계신지 그 비율부터 공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IT 업종이 지난주보다 조금 늘려놓은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일정에 맞춰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이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되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다시 줄일 예정이고요. 또 이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가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규제 정책이 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많이 낙폭이 과대했었기 때문에 아까 마디 가격대에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 경기 소비재 산업재, 뭐 중국하고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죠. 이쪽도 반등을 노리는 차원에서 한 5% 정도 늘렸었던 것이고 현금이 한 10% 정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현금 같은 경우는 2010포인트까지 한번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30% 정도로 늘릴 예정이고 IT나 이 경기소비재 산업재 쪽으로 늘렸던 부분을 한 다음 주 정도에 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매도해서 현금을 늘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만큼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얘기를 하셨는데 일정 부분 지금 IT라든가 경기소비재 산업재는 조금 주식 비중을 늘렸다가 현금화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의 김보라입니다. 이슈 많았던 오늘장 신청한 대표님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장 정리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증시 반등은 했지만 장 끝날 때까지 결국 61선 지지 여부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광명성 3호 발사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오히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움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어제 이 시간에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지금 투매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60일 이평에서 주가가 분명히 60일 이평이 이제 그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인터뷰할 때 1970포인트였는데 지금 2000포인트 짧게 거의 30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광명성 실패함으로써 이제 저는 본래 아침부터도 그 리스크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일단은 60일 이평의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60일 이평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60일 이평이 이제 직계형을 맞이하면서 주가가 일단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또 지속력이 있을 것이냐? 저거는 거기에 대해서도 또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많은 것이 주가가 이제 그 사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주가를 이 선행 스팬 2와 선행 스팬 1 사이에 계속 이제 묶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주가가 움직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어제 저 말을 듣고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아침에 매수한 분이 있다면 오늘 고점에 매도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참 나쁜 친구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우리나라 광명성 2호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할 걸 먼저 알고 선물을 1조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1조 6천억 팔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손절매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고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먼저 일찍 내부자 거래 같아요. 이런 선물로 봐서 내부자 거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본 증시가 지금 이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상해가 보합 정도인데 제가 볼 때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이제 하지는 못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언저리인 많이 떠봐야 1920포인트에서 또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점에 샀다면은 오늘 물량을 한 3분의 2 정도는 매도하고 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었고요. 일단 60일 이평에서 당분간 주가는 계속 행보의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8.1% 예상했던 8.4%보다 아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표님은 보시는지 그리고 관련 업종, 철강, 기계, 화학 업종들은 또 어떻게 흐름 전망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종목 중에 이제 포스코를 제가 이제 철강 종목 어제 이제 중국이 이제 예상보다 낮습니다. 낮지만
8%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혹여나 한 7% 이하로 가까워서 뭐 겁을 냈는데요. 8% 이상 나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이제 철강 관련 주식들을 저점에 살 때가 되었습니다. 이랬죠. 철강, 그 다음에 조선 철강 관련 주식들이 저점에 살 때가 되었다. 그리고 200일 2평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철강 주식들은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들을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이 이제 워낙 삼성전자를 빼고 나머지 주식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저점 매수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 그렇지만 소량으로 해가지고 불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책격탄을 주는 게 이제 화학 관련인데요. 화학주들이 오늘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화학주를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즘 화학주가 실적에 비해서 중국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제 석유 유화학주들이 마진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세계 글로벌 시장에 보면 유화의 유동성이 가격 카르텔이 한국, 중국, 일본 가격대에서 카르텔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유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석유화학 주식이 반등했다가도 낙폭 과대로 다시 내려가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격 매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린 건 중국이 그래도 8% 이상 경제 성장률입니다. 0.3 정도 한가 빠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자리에 대해서 또 욕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방금 토픽 뉴스에 이제 최근에 테마주 관련해서 잡힌 금융거래 위반자들이 이름이 있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법률에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앤장 변호사 담당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런 거는 절대 그게 아니다. 법률적으로 아니다 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리 김앤장이 잘하고 그래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역 같은 소리다. 김앤장이 국민을 위한 법률, 진짜 진정한 약자를 위한 법률의 대변인이 돼야지 주식 개인들의 돈을 등친 그런 사람들의 돈을 좋다고 대변하면 김앤장은 앞으로 역 같은 법률 사무소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무서워서 김앤장을 욕을 못 하는데 나 대놓고 욕할 테니까 김앤장 법률 사무소 앞으로 테마주의 작전 세력을 변호를 한다면은 앞으로 김앤장은 전화가 대놓고 계속 욕할 테니까 앞으로 변호를 분명히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개인들을 등치는 테마주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장은 연속성은 분명히 없습니다. 연속성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물량을 줄여가지고 내일 하루 지켜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어느 분이 되도록 몰라도 거래세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분명히 국회의 앞에 이런 시위를 그날부터 단식을 할 것이며 개인들을 등치는 그런 법률을 만드는 사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법에 변론을 해주는 분도 거기에 가서 제가 분명히 이런 시위를 할 것이며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 그런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SS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정의롭게 1등 주식만 하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량은 일단 61평에서 횡보합니다.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한 질문 더 드릴게요. 예. 시장 지속력은 회의적이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증시 전망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예, 다음 주는 제가 볼 때 61평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보고 있고 일단 일목균형표의 이제 구름대에서 이제 구름 아래에서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 아래쪽에서 다음 주에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을 조금 축소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청성촌놈 증시 타파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에도 이어지니까요. 아침 증시 타파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얘기해보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행증권 부평지점에 계시는 박현상 대리님이 오디텍이라는 종목 언급하신 모양인데요. 추천 사유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텍하면 대표적인 LED 관련 종목이죠. 제너 다이오드 칩을 국내 1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저가 LED TV 그리고 LED 조명 이렇게 양쪽 모멘텀을 다 갖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1분기 실적 턴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성장 수혜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을 좀 보시면요. 매수가를 1,700원 이렇게 불러주셨었는데 지금 수익권이 2시 기준 집계했을 때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수익을 내야 되는 코너인데요. 자, 박현상 대리님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부평 지점을 한번 가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약간 떴을 때 잡아서 그런지 지금 수익권이 아니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침에 추천을 드릴 때 논리가 최근에 있었던 기간 수급이 연속됐을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접근을 했었고요. 일단 오늘은 단기간 한 5일 동안의 기간 수급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24,000주 정도의 어떻게 보면 기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인 거, 그 코너인 것만큼 일단은 오늘은 좀 내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손절가 1,2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200원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5일선 정도가 되거든요. 혹시라도 매수를 하셨던 투자자분이 계셨다면은 일단 홀딩을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단 추가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네. 만약 월요일 날 기관이 사주지 않는다면 오디텍 그래도 계속 홀딩입니까? 예, 일단은 최근에 기관에 수급이 들어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10만 주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오늘 뭐 23,000주 정도, 4,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던 거에 대비해서는 크게 나온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이 손절을 치고 나간다라는 가격 자체가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를 손절가를 1,200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하루 정도에서 월요일 날 정도까지만 기관 수급이 받쳐준다는 전제하에서는 손절을 치지 말고 아마 그럴 때에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1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월요일 날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오디텍 설명이었습니다. 박현상 대리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006포인트, 기관에 2,500억 넘게 삽니다. 코스닥도 498선까지 올라온 상황. 계속해서 주간 단위 5%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에서 권영문 차장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참 여러 가지 이슈 속에 시장도 어려웠었는데 오늘은 북한이 로켓 쏴도 출발도 좋고 좋습니다만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좀 살펴주시고 마감 전략 나름대로 짜주신다면요. 예, 우선 선조조정 받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꼭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우선 최근 들어서 유럽발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그 근간에는 프랑스 대선 그리고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향후에 메르켈 총리와 맺었었던 그런 약속들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 분명히 시장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총선 같은 경우에도 날짜가 정해졌죠. 5월 6일 날로 이제 총선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도 적지 않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보여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시장 이러한 악재들 그리고 또한 경기지표 호재들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일정 부분의 그런 박스권을 예상하는 자리이고요. 다음 주에는 18일 날 중국 3월 부동산 가격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9일 날에는 미국의 3월 기존 주택 매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 호전 예상 종목 위주로 해서 박스권 하단에서 해발 악재에 급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찬스로 활용하는 그런 그 기지를 좀 발휘하면은 수익률 향상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3월달, 4월달까지 한 달여 정도 호흡으로 보면은 이렇게 데칼코만이라 그러나요? 스케치북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얘기는 곧 잘하면 박스권을 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박스권까지만 보고 매매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3인방 3종목 들고 오셨다면서요. 그
공개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지난주에 언급하신 종목 AS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위메이드를 언급하셨었던 모양인데 저희가 수익률을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추천 사유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면요. 자, 게임 관련한 스마트폰 모멘텀도 있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93,000원의 목표가를 10만 원 넘어가리라 기대를 하셨는데 95,000원까지만 가고 위메이드가 딱 멈춰서더라고요. 그래도 소폭은 수익 중인데 AS부터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 장 하락과 함께 이 종목 또한 영향을 받았었던 종목이고요. 그리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또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이 종목 처음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을 때 장중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래서 98,500원 고점 찍고 다시 그 다음날 이제 조정받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추천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만은 우선 그 프로그램의 성격상 네. 이 종목 이번 주간의 소폭의 어떤 수익률로 만족을 하고요. 새로운 종목으로 이번 주는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5일선에 이렇게 차곡차곡 차트가 붙어나가는 이런 종목은 참 안정적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으면 싶은데 3인방은요. 먼저 공개부터 해주세요. 네, 우선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이고요. 에스텍 파마와 그리고 동양생명 그리고 STX 페노션 이렇게 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먼저 에스텍 파마부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예, 우선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업체고요. 최근 들어서 일본과 유럽 등의 어떤 선진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약가 인하 정책이 시행이 되려는 그런 정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성장이 필수 부가결한 그런 요소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적인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면 매출액이 향후에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대기업의 바이오 산업 진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이런 쪽으로도 또 인수를 하면서 향후에 그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바이오 산업 진출에 따른 생산 대행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4월에서 5월 이번 달 다음 달 내에 유전자 치료제 동물 실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목표가는 11,3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9,8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추세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리라 보고 손절가 9,800원만 유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00원인데 손절가가 9,800원이면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종가 기준 손절가입니까? 예, 맞습니다. 종가 기준 손절가고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트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4월 첫날이죠. 첫 거래일 날 큰 폭의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계속 가격 조정 없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제시해드렸었던 이 손절가 9,800원이 이러한 박스권의 미세한 박스권의 하단을 뚫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에 언급하신 위메이드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차트, 상승이 곧 나올 것 같은 설명 한번 들어봤고, 이제 STX 페노션과 동양생명 남았네요. 네,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우려, 이게 이미 가격이 반영되었다라는 점에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가격 조정 이후에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6,900원, 손절가 6,140원 유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STX 페노션은 최근에 연일 급락하면서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아마 다시 많이 빠졌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나왔었던 리포트들 대부분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8월 이번 달 들어서 7,000원 후반대에서 거래되었었던 가격이 급락하고 지금 6,300원인데요. 일단은 낙폭 과대, 그리고 이평선들 간의 이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BW 행사가가 이하로 지금 가격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량 출회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가능성 자리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두 번째 종목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네, STX 패노션 과도하게 1분기 실적 우려로 빠졌지만 이제는 자율적으로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이유셨고, 마지막으로 동양생명 역시도 매각이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동양생명 같은 경우가 저번 달 이제 M&A 이슈,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당폭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좋았었죠. 15,000원대의 거래가 상당 부분 되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하락, 어떻게 보면은 뭐 여타의 종목들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실망 매물 나오게 되면서 크게 빠졌었는데요. 우선 매각 난항에 따른 그런 실망 매물 출회로 인해서 빠진 건데 가격 폭이 이제 충분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매각 관련 긍정적 뉴스 플로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가 메리트에 대한 긍정적 수급 기대하면서 매수가 오늘 종가 목표가 12,900원 그리고 손절가 11,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용문 과장님은 주간 단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가 공략주로서 종목 바구니에 3종목 담아주셨는데, 에스텍파마, STX 패노션, 동양생명 가운데 마지막 한 종목으로는요? 네,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에스텍파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 1분기 실적 그리고 4, 5월 내 유전자 치료제 동물 실험 결과 발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 후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 양호하다라는 이유에서 다음 주 한번 시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상승 후 가격 조정 없이 지금 기간 조정만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에스텍파마로 다음 주 시간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최종적으로 선정된 에스텍파마 어떤 기업을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지부터 소개 다시 해드릴게요. 자, 뭐 이름에서 등장하듯이 에스텍파마는 바이오 관련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많이 빠졌었던 STX 패노션, 동양생명도 언급은 하셨었는데 최종 선택은 에스텍파마로 결정을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수가는 한 10,000원 정도의 부근에 있습니다. 1,150원이 현재가인데요. 목표가는 11,000원 이상을 살펴보고 계시고, 손절 가격은 10,000원이 깨진 9,800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다. 대기업도 요즘에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은 눈을 돌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4월, 5월 달에 유전자 치료제 동물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 또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1분기 실적 또한 호실적이지 않을까. 지금 뚜껑은 열지 아직은 않았지만요. 이렇게 해서 횡보하고 있는 에스텍파마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추천주로서 에스텍파마를 최종 결정해 주셨습니다. 네, 5일선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차트로 결국 결정을 내리신 우리 권용문 차장님, 다음 주 시간 확인했을 때 에스텍파마 높은 수익률 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06선, 코스닥은 499포인트인데요. 오늘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 현재 2.78% 급등합니다. 잘하면 종가상 500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